저기 양구에서 그 바나나 하는 농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양구에서 바나나 농장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예, 되죠. 근데 뭐가 안 될까요? 돈이 안 됩니다. 이 양구에서 지금 바나나가 자랄 수 있는 온도가 그 최저 온도 한 15도를 맞춰줘야 되고 뭐 그 이상으로 올려주면 되는데 그 이상으로 올리면서 우리는 광열비가 엄청 들겠죠. 그 광열비를 좀 줄여보려고 우리 이불이라고 하죠. 이불 낙엽보온 커튼 같은 걸 하면서 이불을 하면 온도는 보호가 되는데 요게 그 낙엽보온 커튼이거든요. 이게 온도는 되는데 이 낙엽보온 커튼을 하면 뭐가 안 좋죠? 네, 빛을 못 받죠. 네? 낮에는 올려줘야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섬세한 기술입니다. 이 낙엽보온 커튼이 이게 말려져 가지고 이게 완전히 다 말리면 좋은데 이게 말려가지고 이게 두꺼우니까 한 저기 위에 한 30cm 이상은 요게 그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 예. 저런 거는 이제 위에가 다 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뭘 택할 것인가, 광을 택할 것인가, 온도를 택할 것인가 하는데, 자, 그 양구 같은 경우에는 온도도 택해야 되고 광을 택해야 하다 보니까 광을 잘 못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광이 또 많다고 좋은 거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일부 지역에서는 광을 못 받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 한 온실에도 한 3m 간격에도 어떤 데는 광을 많이 받고 어떤 데는 많이 못 받고 요 안에서도 지금 생장의 차이가 생깁니다. 보면. 자, 이러다 보면 작물 생장이 제대로 되기 어렵죠. 그래서 자, 양구에서 안 된다가 아니라 돈이 많이 들고 관리 비용이 많이 들면 우리가 이게 생산성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재배 적지입니다. 온도와 습도가. 그래서 우리가 지역 특산물 얘기하죠, 보면. 그 지역 특산물 부분들이 두 가지입니다. 재배로서 토양이 뭐 스마트팜이 꼭 토양을 하지 말라는 법도 아닙니다. 토양이 적지이면서 환경도 적합하면서 그래야지 우리가 별도의 인공 시설을 안 들여도 가겠죠. 근데 저기 남쪽에 그 남해나 이런 데들은 지금 뭐 눈도 잘 안 오고 평균 기온이 뭐 그 겨울에도 뭐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자, 그런 데들은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남해나 이런 그 남쪽 지역은 이런 그 온실을 그 바나나 이런 거를 못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 풍이 너무 셉니다.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시설들을 굉장히 좀 튼실하게 지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 이런 아열대 과수를 하는 곳들이 풍의 피해도 적으면서 적당히 따뜻한 저기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쪽 지역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재배 적지, 품종 요거를 택해야 됩니다. 이게 이거를 이제 넓은 면적을 하려면 이걸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 같이 이제 소면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비용을 들이더라도 이게 소비자의 기호가 있고 판매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좀 돈을 들여도 괜찮겠죠. 근데 자, 그래도 첫 번째는 요거를 바라보고 여기서 온도, 광, 기본적인 습도, 아까 해풍 말씀하셨는데 해풍이 이제 그 좋은 게 여러 미네랄을 많이 옮겨주거든요. 그래서 그 미량 요소들 공급이 잘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미량 요소 공급이 잘 되면서 인간도 마찬가지죠.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그 영양분을 먹는 게 이걸 먹으면서 자기 면역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지역이 재배 적지냐 아니냐 요거를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배 적지 하면 비용이 적게 들이면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나겠죠. 그 다음이 이제 생산 정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물이 아까 우리가 남해에서 만약에 바람이 적게 분다라고 한다면
바람이 적게 부는데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 자, 온도 말고 광과 습도 정도, 그 다음에 CO2를 좀 보강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작물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는데 광열비, 묘목비 이런 게 너무 많이 든다. 근데 광열비, 묘목비를 더 들이는데도 수익이 더 난다. 어떤 게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올해 딸기 값이 엄청 비쌀 겁니다. 이제 비싼 이유는 이제 일기를 보면 딸기 값이 비쌀지 안 비쌀지 느낌이 오거든요. 자, 올해 7, 8월에 엄청 더웠고 또 비도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묘들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딸기 같은 경우에는 한 80%가 묘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딸기 묘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한 600원, 700원 했는데 올해 1000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1000원짜리를 사가지고 죽이는 거 없이, 보식묘 없이 계속 가는 게 이익이냐, 아니면 좀 싼 걸 쓰는 게 이익이냐, 요거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에너지 비용, 또 이런 병해나 생리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묘를 투입하든지, 시설을 투입하든지, 이거를 하는 것 대비 수확이 더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 이게 결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에너지를 줄이고 무조건 비용을 줄이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지 환경에 우리가 시설을 하고 나서 더 부가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 거면 오히려 부가적인 비용이 적을 수 있도록 제대로 묘를 갖추고 환경을 갖추자는 거. 그래서 병에, 생리장애 한번 오고 나면 이게 뭐 농약 뿌린다고 해결은 되지만은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겠어요. 병이 한번 오고 나면 생산성 확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좋고,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것을 출하 시기를 맞추려고 조금 일찍 심거나 아니면 좀 빨리 뽑으려고 온도를 높여주거나 하면서 출하 시기를 맞출 수가 있고, 아니면 조금 온도를 낮추거나 양분을 적게 주거나 해 출하 시기를 늦출 수도 있죠. 이제 요게 이제 이 출하 시기 관리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 과정 하나가 우리가 돈 벌기 위한 과정이죠. 제대로 이제 돈을 벌려면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 기술력에, 이게 환경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자연에 맡겨가지고 날이 좋네, 뭐 그러네, 흐리네 이랬지만은 이거를 이제 인공적으로 일정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 출하 시기 같은 것들을 시세 보면서 일주일간 시세 보면서 또 일주일 동안 지금 시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의 온도가 아니라 일주일, 2주일 동안에 일기를 보면서 언제 출하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또 스마트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과정이고, 또 이제 이렇게 재배하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뭘 원하지? 이제 딸기 예를 들면 딸기가 뭐 한 80%, 한 90%는 서량입니다. 서량을 재배를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사람들이 재배하기 쉽거든요. 두 번째로 양이 많이 나거든요. 세 번째 품질입니다. 이게 지금 농가에서 진짜 원하는 거죠. 뭐 품질이 아무리 좋고, 그러니까 큰 딸기 알죠? 킹스베리. 킹스베리가 나온 지가 한 10년이 넘었는데, 킹스베리를 재배하는 농가는 논산에 한 80농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늘어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그것을 많이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더 확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딸기로 보면, 딸기의 예를 보면, 일본보다 한국이 기술력은 훨씬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을 이미 해외 시장에서 이미 지금 이긴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양으로서 소비자들한테 저변을 확대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주 특수한 종목으로 특수한 소비자들 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좀 저변을 넓힐 것이냐, 이거는
뭐 답이 없습니다. 딱 이걸 아는 소비자들한테 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맞는 소비자한테만 갈 건지, 이제 그러면 이제 요 양은 줄어들겠지만은 소비자한테 파는 판매 가격은 높아지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우리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킹스베리만 할래. 킹스베리로 그냥 직접 온라인 주문하는 사람한테만 팔래.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과일이 나오다 보면 다 저기 A%, 100% A급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A급은 한 30% 나오면 70%는 한 B급, C급 이렇게 나와도 B급, C급을 팔 데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 이제 고민을 해야죠. B급, C급 팔 데가 없다. 그러면 요거를 어떤 가공으로 간다든지 이런 전략이 우리한테는 결국엔 또 필요해서 그래서 나는 그 B급, C급이어도 계속 나는 가공 쪽으로 절반 가고 또 한 30% 이상은 A급으로 갈 거야. 이렇게 가도 되고요. 나는 A급, B급, C급 다 생가로 나갈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수지를 맞춰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요걸 보고 다시 또 이렇게 품종을 다시 고르는 요런 흐름으로 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스마트팜이지 대부분 요것만 스마트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전 과정이 스마트팜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스마트팜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과정이지 이게 갑자기 없던 스마트팜이 떨어진 게 아니라 여태까지 고민을 하시고 했던 부분 중에 한 그 시설 부분이 이제 여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 과정이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농림부에서 얘기 많이 하는데 1세대, 2세대, 3세대. 자, 1세대 스마트팜은 스마트팜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가끔 하십니다. 2세대 스마트팜 정도는 돼야지 스마트팜이지. 3세대 돼야지 스마트팜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스마트팜의 결정 기준은 얘기했겠지만은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스마트팜이지 안 벌면 스마트팜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1세대가 지금 가고자 했던 방향은 아까 말한 대로 노동력 절감. 맨날 아침에 가가지고 창 열어주고 지금 물을 먹는지 안 먹는지 보고 또 계속 뭐 지금 저기 빛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보고 이것을 계속 살피면서 가려고 하면 너무 우리가 노동력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정보입니다. 환경정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 온도, 습도, 양분, CO2, 풍까지는 잘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게 이거를 동양적으로 이해하면 광, 지수, 화, 풍. 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 지수, 화풍. 지수, 화풍 우리 동양에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의 기운, 물의 기운, 그 다음에 불의 기운, 바람의 기운.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양분. 또 하나 더 들어간다면 인간의 이런 작업, 작기 재배력. 한 7가지 요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잎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광합성을 얼마나 하느냐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우리 작업을 어떻게 저격을 아래 저격을 할 건지 말 건지 뭐 열매를 지금 적과를 할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세대에서 하는 거는 지금 환경 정보를 관리를 해보자. 그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계점은 넘지 말자. 적정한 정도만을 좀 파악을 하자. 가 1세대입니다. 저는 1세대만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세대에 가면 뭐가 좋아지느냐? 2세대에 가면서 여기 생육 관리까지 해보자라는 게 2세대입니다. 여기 아까 AI 말씀하셨죠? 2세대 AI를 하는 거는 만약에 지금 여기 온실이 지금은 이렇지만은 여름에 한낮 더위에 지금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깥 온도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실내 온도를 만약에 25도씨 80%의 습도를 맞추려고 한다. 그리고 CO2는 한 400ppm 정도 맞추려고 한다. 그런데 이거를 딱 적정한 환경으로 맞춰주기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 적정한 환경을 우리는 천창,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이 보온 커튼, 그 다음에 광 커튼,
가지고 조절을 해가지고 요 안에 정밀하게 관리가 가능한 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25도씨 85도 80% 습도에 뭐 광은 뭐 한 1500줄, 그 다음에 광까지 우리 관리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누적 일사량 뭐 이런 걸로 같이 보면 되니까 요 정도로 맞춰주려고 딱 세팅을 해놓으면 요 시설들이 그거를 세팅을 해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게 그렇게 인간이 이렇게 창을 15% 여는 게 좋은지 20% 열어야 되는 게 좋은지 이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맞춰주면 AI가 그걸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동력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력을 줄이는 게 결국에는 이익이더라 했을 때 이 세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그 정도는 좀 버틸 수 있어. 그래서 작물마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딸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이 온도 습도를 맞춰줌에 따라서 이게 생산량이 바로 극도로 차이가 나는데 토마토나 파프리카 같은 게 조금 무디거든요. 얘네들은 조금 무디게 관리해도 괜찮아. 아까 25도씨 80%의 수분을 조금 안 맞춰도 괜찮아. 근데 아까 인계치 정도는 넘어가지 말자 라고 하면 1세대로 가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 관리 포인트를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냥 관리 포인트를 안 하고 비 오면 문 닫아, 추우면 보일러 켜, 이렇게 이제 자동 관리하는 게 1세대인데, 그거를 이제 관리 포인트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가진다면 이걸 한 1.5세대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가야 될 지금 스마트팜은 한 1.5세대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비용도 적게 들이면서. 근데 이제 이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 지금 환경에 따라서 생육, 그 환경에 따라서 지금 잎이 몇 장이 나느냐, 꽃이 언제 피느냐, 꽃이 열매를 언제 맺히느냐, 이게 다 지금 모델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을 잡아놓은 이유는 네덜란드가 막 이걸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덜란드는 아주 엄격한 나라입니다. 농사를 짓다가 3년 동안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농사를 못 짓습니다. 농업인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그 농장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못 지으면 업을 벌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농장은 다른 농장한테 M&A를 해야 되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3헥타를 가지고 안 되겠다. 5헥타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아니다, 10헥타르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 정도 하는데 똑같은 인건비를 들이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인건비를 어떻게 하면 줄여볼 것인가. 그 차원에서 이 AI와 자동 로봇, 수학 로봇, 벌레 잡는 로봇, 이런 걸 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3세대가 좋다, 1세대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규모 대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스마트팜은 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요게 인간으로 보면, 저는 이제 불교적으로 해석하기를 색수상 행식, 반야심경에 보면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색은 외부의 환경을 본다라는 겁니다. 센스입니다. 여기 있는 요렇게 요런 센서들, 외부 기상대, 내부 온도, 습도, 토양, 양액, CO2, 영상 정보, 요게 그런 게 지금 이러한 상태임을 아는 거, 색, 환경을 아는 거, 수는 이제 이 환경을 알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온실 운영 관리 시스템에서 연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습이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환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지금 이 시설 안에서 지금 여기 온도하고 저기하고 온도 편차가 있어가지고
지금 작물이 골고루 자라지 못하는 환경이야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받아들이는 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놈이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때는 창문을 열어주고 여기 배기팬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유동팬도 돌려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면 여기에 폭을 하고 안개 분무를 해가지고 온도를 낮춰줘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의사결정을 합니다. 의사결정을 하면 내가 이제 지금 돌려줘야 되겠네. 유동팬과 배기팬을 돌려줘야 되겠네. 물도 뿌려줘야 되겠네. 그걸 얼만큼 뿌려줘야 되겠네. 요게 계산하는 게 이체역입니다. 그 다음에 요놈이 그래서 요놈들이 작동하게 하는 겁니다. 요놈이 지금 환기팬, 천측장,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이 실제로 작동하게 명령을 내려주는 거죠. 이게 하고 나면, 그때 내가 원래 계획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25도씨 80%의 수분을 갖추려고 했지만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실제로 그 온실에서 그렇게 지금 작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딱 되면 좋은데 실제로 100%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온실을 맞춰가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내가 온도를 아무리 지금 유지하려고 해도 지금 시설이 못 갖춰가지고 25도씨를 갖출 수가 없고 한 30도까지밖에 갖출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측창을 더 열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개선점을 보고 다시 이제 그거를 개선점을 인식하는 게 시계 과정입니다. 저 나름대로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팜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그래서 색수상 행식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스마트팜이 색수상 행식이구나.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발전시켜 가지고 나한테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 지수와 풍, 양분, 사람의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씩 요거를 관리하는 과정. 이 색수상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 노지 같은 경우에는 노지에 스마트팜 할 게 있어?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괴산에 콩 스마트팜 이쪽을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괴산하고 제주에 감귤 하고 있는데 의외로 할 게 되게 많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물 주는 거. 물 주는 게 이게 굉장히 기술이더라고요. 자, 그럼 언제 물을 줘야 되느냐?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물을 얘가 하루에 먹는 게 10리터를 먹는다. 그럼 하루에 1리터씩 10번을 줘가지고 10리터를 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작물들이 물을 먹는 순간을 보니까, 해가 뜨고 나서 1시간 이후부터 물을 먹더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4시간 한 번 주니까, 어떨 때는 물을 안 먹고 싶은데 물을 주니까 뿌리에 습이 생기고 잘못하면 썩기도 하거든요. 내가 10번을 주는데 얘가 광합성을 천천히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7시 해가 떴다라고 하면 8시부터 물을 먹어가지고 12시, 1시까지 먹는데 보통 한 2시, 3시까지 먹습니다. 그런데 이때 2시, 3시에 지금 광이 제일 세고 온도도 제일 좋은데, 이때는 광이 또 너무 세가지고 얘들이 작업을 못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럴 때는 광을 좀 줄이고 광하고 온도는 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비례해서 옵니다. 보면 광이 오면 온도도 높아지는데, 광 온도가 높아지면서 사실은 이 증산작용하는 건 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습이 모자라구나. 이제 그 자세한 부분 나중에 뒤쪽에서 한번 몰리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공기에서 잎에서 어떻게 얘가 지금 증산작용을 하는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한테 지금 습이 지금 70%인데 10% 정도만큼은 더 올리면 더 증산작용을 더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물을 주는 방식에 있어서도 아까
광이라든지 그 식물의 온도라든지 또 우리 땅이 일반 토양이지 않습니까? 토양이 점질토냐 사질토냐 이런 거에 따라서 물을 어떻게 머금을 수 있는지 다르거든요. 사질토라든지 이런 화산토 같은 게 물이 쫙 빠져가지고 안에 수분은 많은데 물을 못 받아서 들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파악하려고 수분 장력이라는 그 센서를 둡니다. 땅에서 물을 얼만큼 머금을 수 있는지, 습도는 높으나 물을 머금지 못하고 있는 흙이 있거든요. 자, 그 뿌리에서 물을 얼만큼 머금고 있느냐.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더 그 상세하게 들어가려면 세플로우라고 해가지고 줄기에다가 센서를 답니다. 줄기에다 센서를 달면 요놈이 물을 얼만큼 먹는지, 질소와 인산, 칼륨, 카리를 얼만큼 먹는지 요걸 분석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나무마다 다 설치하느냐? 그렇게는 못하고요. 한두 나무에 설치하면서 요 가온에서 얼만큼을 먹는지 대략을 보자는 겁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나무마다. 그런데 시기마다 하루 일기를 봤을 때 얼만큼을 먹는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에 쌓이면 자, 이때 적절하게 물을 주면서 요즘은 이제 물값도 제주도 물값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받았지만 이제 물값이 올라간다고. 물을 적절하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 온도, 풍 이런 거에 따라서 물을 얼만큼을 주는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정밀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병에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충, 병은 사전에 방지해야 되죠. 충은 사전에 하기보다는 조금 나타났을 때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병이 올 수 있는 아까 응애가 생기는 거, 총체벌레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살펴보니까 이게 적산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더라. 여태까지 얘가 온도를 얼만큼 쌓았느냐에 따라서 언제쯤 그 총체벌레가 나오는지 깍지벌레가 나오는지 이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그래도 한 8, 90% 정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얘가 충이 나오겠구나. 또 어느 때 보면 병해가 나오겠구나. 그걸 미리 예측해가지고 미리 방제를 하자는 겁니다. 생기고 뿌리면 돈도 많이 들고 방제도 잘 못하는 거죠. 자, 노지는 물 주는 거하고 병해 요게 최고입니다.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것만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관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최근에 이제 과수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해 동해 꽃이 필 때 과일이 맺힐 때 이 꽃이 필 때 꽃이 떨어져 버리면 이제 수확량 확 떨어지죠. 자, 그럴 때 이제 아주 무식한 방법이지만은 그 드럼통에다가 나무 넣고 불을 떼줍니다. 그래서 주변이 좀 따뜻하게 해가지고 상해 동해를 방지시키는 게 그렇게 온도를 낮출 수도 있고 또한 얘네들이 지금 그 나무가 물을 먹음으로써 지금 줄기 그러니까 우리 모세혈관처럼 줄기줄기에 물이 들어감으로써 이 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관수와 그런 난방 드럼통 떼가지고 난방하는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라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얘네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 먹는 거, 병해충, 그 다음에 아까 자연재해가 서리, 동해, 상해 이런 부분이니까 이걸 막지는 못하지만은 언제쯤 온다. 요즘은 여기에다가 기상대를 둬가지고 지금 내일 온다? 이건 너무 어렵지만 한 3, 4일 전에 예보를 해주면 3, 4일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요즘 요런데 기상대가 지금 이런 노지 스마트팜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더 가야 되는데 얼마나 정확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즘 이제 기상청에서는 동네 정보라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km by 5km 안에서 날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5km by 5km가 굉장히 큰 영역입니다. 생각보다 큽니다. 그 5km by 5km하고 내 농장하고 정확한 정보가 같느냐?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지금 기상대하고 이때 이제 빅데이터 AI들이 필요합니다. 기상대에서 여기 내일은
그 지금 상해가 올 것 같고 저기 상해가 몇 시간 정도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걸 예보를 해줍니다. 고기 정보하고 내 정보하고 꾸준히 한 6개월, 뭐 1년 이렇게 쌓은 정보가 쌓이면 이게 예측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실제로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저는 솔직히 AI 그 절대 불신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아, 내일 몇 시에 서리가 내릴 거고, 그러면 그 서리가 내릴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면 되겠다 하는 것들이 제가 농가들한테 바로바로 정보를 제공을 해줬거든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되는구나. 저 불신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해 나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런 그러면 AI나 빅데이터 이거를, 우리 그 선생님들이 이걸 직접 하실 수는 없고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면 이제 여기 뭐 요즘 AI 뭐 저기 뭐 소프트웨어 공학과 이런 대학생들 많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 사실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데들 이제 그 만약에 뭐 같이 동의업이랑 같이 해가지고 만약에 그 친구들한테 이런 것들 우리 데이터를 줄 테니까 우리는 헌집 줄 테니까 너는 새 집을 다오. 우리가 로 데이터를 줄 테니까 언제 서리가 올지 언제 강우가 올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 다오. 이제 이게 있을 수 있으면 우리 그 뭐 노지뿐만 아니라 이 시설 쪽도 빨리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빨리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오고 나서 대응하려고 하면 조금 늦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를 한 3, 4일 전에 제공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 스마트팜이 대응하는 거는 색수상 행식입니다. 5가지. 그래서 자, 센서로 그런 게 있는지 보는 거.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이게 적절한 온도인지.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로 그러면 지금 그 내가 적정한 온도, 습도,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는지 안 갖춰지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을 해보고요. 실행을 해보고 또 제대로 된 값은 다시 또 그 센서에다가 명령을 내려주는 겁니다. 자, 이때쯤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외부 공기차가 4도 이상 나고 습도가 뭐 한 70% 이상이 될 때는 반드시 결로가 생기니까 이때 삑 알람을 해줘라. 자, 그리고 아까 그 한참 고온일 때 지금 한참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광합성을 못하고 지금 애가 목이 굉장히 목이 마르고 타는 상태다. 그러면 삑 얼럿을 해줘라. 그런데 그걸 그때 해주면 어려우니까 아침에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오늘 11시부터 한 2시까지 갈증주의보, 식물 갈증주의보,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내가 이때는 미리 습을 좀 틀어주고, 습을 틀어주는 게 아까 포구 같은 것도 있지만은 아주 심플하게 우리 갑바 깔아놓고요. 물 안 새는 갑바 깔아놓고 물 뿌려주면 됩니다. 물만 뿌려주면 이게 생산이 안 되니까 여기 팬을 돌려줘가지고 증발을 시켜주는 이런 작업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고가의 시설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우리 여러 농가들 다니면서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들이고요. 시설들 혹시 스마트팜 시설 여기 한번 쭉 돌아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습니까? 보니까 뭐가 제일 좀 잘 보였습니까? 혹시? 뭐가 좀, 이런 게 좀 우리 시설하고 뭐가 다르네? 뭐 이런 것 좀 보셨습니까? 야채를 수경 재배를 하니까 예. 신기하더라고요. 그죠. 땅이 안 하고. 네. 예. 그거를 보고 땅이 없어도 예. 작은 공간에서도 가정 재배를 해서 예.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던 네.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네. 그 생각을 좀, 깨버렸어요. 그래서, 아파트라도 예. 조그만 베란다라든가 이런 데다가 소형 기계를 놓고 예. 양액 재배를 해서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정말 너무 이렇게 딱 보시면서 이렇게 통찰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결국에는 지금 기존에 했던 농업 부분들이 틀렸다가 아니라
거기서 정말로 원리를 캐와가지고 우리 과학적인 원리를 여기 한번 적용시켜 보는 거. 그러니까 우주선 같은 경우에도 우주선이 발사하려면 뭐 이런 화학공학에서 기계공학, 전자공학 다 결합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결합이 돼가지고 이제 스마트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결국에는 우리 요거 관리하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데 요거 관리하는 게 스마트팜 관리하는 거고, 그거를 아까 입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익을 좀 높여보자. 그래서 자, 생장과 발육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은 온도하고 광이더라. 그러니까 식물이 줄기나 잎이 잘 자라게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저 열매도 자라게 하겠지만은 온도하고 광이 식물을 영양 생장하게 하는구나. 뭐 일단은 식물을 키우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광합성. 우리가 광합성 하려고 지금 이 모든 시설을 갖추셨습니다. 광합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이산화탄소더라.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이산화탄소를 여기 주입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은, 이산화탄소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채소율의 법칙 잘 아시죠? 채소율의 법칙이 뭐냐면, 요런 만약에 나무 판자로 된 물통이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판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한 판자가 제일 낮은 부분만큼 물이 차여지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채소율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온도, 습도, CO2, 그러니까 온도, 습도가 적정한 가운데 CO2가 밀어주면 이 광합성이 잘 일어나더라. 이런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아까 토마토 같은 경우, 뭐 딸기 같은 경우에 이제 딸기 같은 경우 뭐 크는데 좀 한계가 있으니까 토마토나 파프리카 이런 것들이 이제 부피를 키울 때 이때는 CO2를 온도 습도가 좀 충분하다고 했을 때 CO2를 넣어줬을 때 생산성이 2배 이상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때 CO2를 사가지고 집어넣습니다. CO2를 사가지고 집어넣는 게 뭐 우리가 훨씬 더 과대해지고 과일도 튼튼해지고 고품질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증산작용. 아까 식물의 이제 잎 기공에서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기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H2O 수증기지 않습니까? 기공에서 지금 수증기를 먹어줘야지, 이렇게 호흡을 해야지 지금 식물이 증산을 하는데, 광합성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이때 습이 모자라 목마르다. 얘가 그러면 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습이 어느 정도인지.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요게 지금 법칙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25도일 때, 30도일 때, 10도일 때 얘가 먹을 수 있는 습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뭐 관엽식물이든 뭐 화해작물이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르지 않은데 속도는 좀 다릅니다. 이런 채소들, 이런 토마토, 딸기 이런 것들은 거의 적용이 되는데, 관엽식물 이런 것들은 조금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관찰해가지고, 이런 관엽식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덜 민감하게 키워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까지 드릴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관찰을 해보다가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AI를 가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온도, 이산화탄소, 습, 광,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지상부에서 얼마나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양분을 넣어주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지 않는데 양분을 막 넣어주면 뿌리 썩죠. 그래서 활발하게 활동할 때 물과 양분을 넣어주자. 그러니까 물과 양분을 넣어주는 이 손발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런 거. 온도를 높일 필요도 있지만은 온도를 낮출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무조건 높다고 지금 양분이 잘 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이런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이 식물마다 제일 잘 자랄 수 있는 온도에 따른 습도, CO2 뭐 이런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한번 맞춰가는 연습들이 이제 우리가 스마트 농법을 하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센서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스마트팜에 가가지고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봐야 될 그 센서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눈, 코, 귀, 입이 지금 제대로 있느냐. 자, 그러니까 외부 기상대, 내부 환경 정보, 그 다음에 식물에 대한 지금 상태를 파악하는 센서들이 있는지. 그걸 파악하지 않고 시설만 막 놓여져 있습니다. 그건 스마트팜 아니에요. 그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진단을 해야지 다음에 처방을 하는데, 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구동기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놔봤자 우리 쓰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센서가 제대로 있는지 보자.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거를 보시고, 아, 그 센서가 뭐 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센서가 정확하게 센싱을 해야 됩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 센서를 어디다 달아놨냐 하면은 요런 기둥에 달아놨습니다. 저기 달아놓으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예? 파악, 생각보다 요 기둥이 열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 이 대기 온도는 28도인데 저기에서는 30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습도도 70%인데 60%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네. 센서는 어디에다 둔다? 혹시 예? 어디요? 예? 정중앙에 놓는 중앙에 또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하면 예? 작물의 위치. 작물의 어디? 위치라고 하면 아, 비슷하긴 한데 작물의 예? 예. 그게 비슷하긴 한데 작물의 생장점 끝에 생장점 있죠. 거기다 놔야 됩니다. 예. 예. 그 딸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웃자라지 않겠죠, 그죠? 그냥 그만큼에서 자라겠고, 토마토 같은 경우는 계속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서를 위아래로 계속 조절을 해야 돼요. 자라면서 얘 끝에서 생장점에서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그리고 예, 할 거 많은데 예, 그래서 그거 사실 식물의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환경도 중요한데 식물의 상태 제일 좋게는 잎에다가 센서를 다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 정도만. 그거를 이제 나중에 뒤쪽에서 말씀할 건데 이제 조금만 예를 들면 그 센서 조금 비싸긴 하지만 옆에다가 살짝 붙여 놓으면 엽이 느끼는 온도하고 바깥의 온도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엽이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걸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대응을 해야 되고 그 엽이 호흡을 하는지 하나 더 좋으면 열매에다 하나 정도 놔주면 좋습니다. 열매가 지금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엽하고 열매하고 좀 다르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여본이 올라가면 그 여분 증산을 많이 하지만은 식물한테 영향은 잘 못 갑니다. 얘가 영양 생장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작물을 잘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낮에는 엽이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 당을 많이 쌓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온도를 낮춤으로써 이 당이 열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의 또 재배 기법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얼만큼 낮출 것이냐? 뭐 예전에는 이런 기법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완전히 끝까지 낮춰버리자. 끝까지 낮춰버리면 열매한테는 좋은데 다시 요거를 끌어올리려면 또 연료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예전에는
뭐 한 8도까지 낮추자 했다가 요즘은 한 12도까지만 낮춘 다음에 천천히 내일을 위해서 좀 두자. 뭐 이런 것들도 전략적으로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과 잎과 열매, 뭐 열매가 아니고 꽃도 마찬가지, 꽃이 열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같이 하는 요 과정이 있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지금 식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배워가면, 한 번에 되지는 않겠지만은 배워가면 우리가 스마트 농법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시설들은 보시면서 제가 오늘 요 시설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이제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통풍 때문에 달아놓은 거죠? 유동팬, 배기팬, 이게 통풍의 역할, 또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안에 있는 바람을 바깥으로 첫 번째 통풍. 자, 통풍은 온도를 낮춘다. 또 습도를 낮춘다. 또 바람을 불면서 뭐가 좋아지죠? 환기가 좋아지고 광합성이 잘 되게 합니다. 광합성이 제일 잘 돌 온도가 얼마냐 하면은 0.5m/s 이하로 바람이 살랑살랑, 그러니까 느껴질랑 말락하는 곳에서 얘네들은 광합성이 더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살 바람이 불어줘야지 이때 광합성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 농장에 가보면 막 선풍기를 큰 걸 달아놓고 막 세게 막 합니다. 막 이게 뭐 나무니까 이빨 팔락팔락거리고, 식물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깜짝 말아.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그냥 뭐 잘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살랑살랑. 그러니까 뭐 이런 유동팬을 달았는데, 유동팬의 위치도 되게 중요합니다. 요게 요런 높이에, 자, 요 정도 되면 요거는 바람을 요렇게 불어왔다가 요 아래로 올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만약에 저는 여기에 유동팬을 둔다라고 하면 조금 내려가지고 위에 공기가 있고 아래 공기가 섞일 수 있도록, 여기 지금 저기 횡 방향이지 않습니까? 가로 방향. 종 방향의 팬이 하나 정도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요 정도라면. 그래서 요렇게 불어오면서 여기서 아래에서 한 번 더 불어주는 요런 것들도 한번, 그러니까 바람이 어떻게 불러가는지 만약에 여기다가 궁금하시면 고운 밀가루를 한번 한번 뿌려보십시오. 그러면 바람이 요렇게 가다가 요 아래는 안 와요. 이 아래는 절대로 안 옵니다. 그러면 요 아래에 있는 식물은 특히 광합성을 안 하고 좀 작물이 덜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도, 습도뿐만 아니라 광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요. 배기팬은 온도, 습도를 빼주는 거. 우리 그냥 화장실 배기팬이랑 똑같습니다. 요게 불어가지고 바깥으로 빼주는 역할. 예, 뭐 요런 거. 요건 아까 온도, 습도 관리하는 거. 이제 앞으로 많이 말씀 나누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오버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부족하지만 뒤에 분명히 더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뭐 또 궁금하신 부분 좀 있을까요? 네. 그러면 앞으로 궁금하신 부분 계속 말씀 주시고, 오늘 드린 우리 AAP 있죠? 보시면서 오늘 다 쓰지는 못하겠지만은 한 다음 주 정도까지 내가 요번에 하고자 하는 목표, 또 뭐 지금 현재 상태, 또 그걸 위해서 해야 될 거, 요런 것들을 한번 써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이 궁금하시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뭔 줄 알면 저희가 조금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강사님들께 그걸 더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다음 주까지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그걸 해가지고 나중에 주시면 피드백,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까지 한번 정리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